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4.11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총선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점인데 정작 후보와 유권자가 자유롭게 소통해서 토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호기심이 많은 유권자 정환숙이 예비 후보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드리고 후보는 유권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될 것이고요. 인터넷으로 바로 올려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의 페이스북 주소 KOONGSAE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숙이 묻고 거기에 대답할 후보자님 누구실까요? 자, 이렇게 옆에 나오셨는데 최영구 통합진보당 유성구 예비후보십니다. 짝짝짝짝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후보님 출마의 변을 포함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시작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통합진보당 유성구 예비후보 최영구입니다. 저는 2000년 그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지역주의 때문에 낙선하신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생활정치인으로서 15년 동안 정치 역할을 해왔고요. 그 생활정치인으로서 하면서 주중에 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활동들은 생활에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은 또는 주말에는 주로 정치적인 모임 또는 시민사회 운동들을 많이 잡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소득이 있었다고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다시 15년 전의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운의 운명을 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정치라는 게 생활정치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유성구의 통합진보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고난의 길을 선택을 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도 그런 징후가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잠깐 좀 에피소드 겸 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저는 이제 선친께서 정치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님 선친께서는 조선대학교 사학을 전공하시고 당시 정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입학할 때 저는 정외과를 가고 싶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친께서 제가 대학을 입학하기 한 20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과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적으로 제가 진로를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이 정치에 대한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들 또는 정의에 대한 어떤 열정들 이런 것들이 선친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물려받으면서 또는 그 활동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그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우리 최영구 후보께서는 과학자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시민사회 활동가의 이미지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 시민사회 운동을 참여하면서는 제 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석사, 박사를 했고요. 화학 중에서 저는 세부 전공으로 가면 물리화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이라는 건 주로 이제 어떤 물질에 에너지를 가했을 때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사회가 마찬가지겠죠. 우리 사회에 어떤 외부적인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 사회 변화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따져보는 일들을 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 쪽에서도 많이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 분석하거나 또는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회학을 전공한 저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정치를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응원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걱정을 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예. 제가 이제 3남 2녀 중에 저희가 이제 막내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모든 가족들은 제가 뭘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준비하고 살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해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는데 가장 힘든 건 이제 저랑 같이 늘 살아야 되는 배우자의 아하. 그 고민이죠. 그 네. 고민 중에서 이제 정치인의 사생활이 없는 형태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커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걱정을 많이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고요. 여전히 그 사생활 노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전 나름대로 많이 안정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는 있는데 네. 뭐 아직 100% 지지를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뭐 활동하시면서 유성이 새롭게 보이셨을 것 같아요. 새롭게 네. 보이는 그렇죠. 유성. 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고민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보자고 이게 많지는 않죠. 근데 지금 보면 유성은 되게 변화가 많은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농촌 지역이 줄을 이루다가 차츰차츰 도시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계층이 좀 많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유성구 주민들 사이에 약간의 그 위화감도 좀 있는 형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보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의 의미가 좀 남다를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총선을 제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고 한 그 이유가 곧 이번 총선의 그 남다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삼이사까지 정치를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 만한 대한민국 현실이 참 아픕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도 이루었고 또 권력기관을 많이 좀 정부 권력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많은 노력들도 했었고 또 국민들과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가장 많은 진전이 된 부분들인데 이명박과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은 아예 그 일방적인 소통에 의해서 억눌려 있어야 되고 아주 자주 국민들의 협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형태 이게 제가 이제 제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든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 역시 제 권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국가에 위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정치를 해야 됐다는 생각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 그 많은 위협들을 국민의 힘으로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네. 그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각성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후보를 찍어서 네. 그런 그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좀 되찾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번 총선이 꼭 국민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최원구 후보여야만 했을까요? 예.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생활 정치를 15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유권자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활인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너무도 많은 걸 느끼고 또 그것들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간들을 정치를 해오면서 그것들을 많이 반영해서 문제와 해결 방법들을 반영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해서 해결을 해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그거를 저희가 어떻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그런 걸 이뤄내질 못했습니다. 네.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저희 통합진보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은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서 정권이 교체됐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각자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통합진보당 후보로서 제가 나오게 됐고 네. 그게 아마 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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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군요. 네. 다음에는 조금 큰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뽑는다면, 두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것을 될 수 있을까요? 후보님께서는? 저는 떠오르는 것들은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양극화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극화 해소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또 하나의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뭐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후보님께서 나오시면서 공약사항을 정리를 잘 하셨을 텐데 본인의 공약을 정리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가 뭐 공약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뭐 한미 FTA 폐기 및 미디어법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뭐 노조법, 또 뭐 비정규직법, 뭐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자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좀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의 법인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학기술은 우리 유성구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가 전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유성구에 그나마 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아젠다이면서도 유성구의 현안 형태로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육, 육아 문제, 행복한 출산 함께하는 보육이라고 해가지고 무상보육 확대하고 아동 수당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을 위한 청년 공약인데 꿈꾸는 청년 또는 지속 가능한 기회라고 해가지고 청년 취업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피드백 제도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 현안이 될 수 있는 유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성구 생활 불균형 부분 문제,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국가적인 현안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기초 첨단 단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차별이나 이런 것들 또는 우리 연대가 필요한 계층하고의 사회적 소수자 차별금지법, 장애인 권리분양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뭐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3월 15일날 일단 한미 FTA법이 발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미 FTA 폐기를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과학자답게 그 공약을 봤더니 과학기술 쪽 분야에 관한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좀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사안이 있는데 국가적인 이해와 지역의 이해와 똑같이 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요? 항상 이제 운동을 하면서 또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국가적인 이해하고 또 지역의 이해가 서로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딱히 답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조정 또는 뭐 갈등 해결하는 거 대화 타협 뭐 이렇게 조정해가는 과정이 있을 건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발전이냐, 국가의 발전이냐면. 제가 확신하고 있는 국가의 미래, 국가의 발전이라고 하면은 지역의 어떤 문제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로서 좀 접근을 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물론 지역 지자체장이라면은 또 다른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국가적인 일들을 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지역민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상당히 또한 과제일 텐데 우리 후보님께서 지역민과 소통하고 또한 공감을 이뤄내고 이러려는 노력과 더 노력도 노력이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소신을 갖고 계신지. 예.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시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 시민사회단체들과 충분히 논의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주민들하고 또 그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주민들로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본 경우는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민들의 말을 충분히 듣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해가면서 조정하고 하고 타협해 가는 것들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좀 막바지로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하실 거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사실은 무엇이든 이뤄내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선은 유성 구민의 지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고 당의 그다음에 또 협력과 연대가 광범위하게 필요할 텐데요. 후보님의 당선뿐 아니라 아까 처음에 총선에 대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많은 고민들이 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보면은 진보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지금 2012년에 총선 대선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한 고민이고 또 가장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2012년에 야권 단일화에서 야권에서 다수석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야권 연대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1대1로 만나는 게 그래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거기서 우리 통합진보당 후보가 연대를 잘해서 이겨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신데 혹시 야권연대에서 본인이 최종 후보로 해서 마지막까지 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거기까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네. 네, 후보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제가 어떻게 뭘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야권 연대 후보로서 추대되신 분께서 혹시 저희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같이 적극적으로 도울 거고요. 만일에 그거 없으면은 저는 원래 본 자리에 돌아가서 진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새로운 새로운 정치 인생을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활도 생각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우리 유성 구민들을 만나면서 이 정치 인생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장 변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된다는 걸 제가 가장 몸소 느끼는 것들은 제 생각, 제 원칙은 중심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얘기를 중심으로서 또 서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또 갈등이 여러 군데 존재하지만 그 갈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숙제들이 저한테 부여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많은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 또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 청취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의 원칙이 곧 행동으로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저의 원칙이 있지만 또 상대들의 얘기가 반영되면서
원칙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네. 주장도 있었지만 과정에 개인의 성장도 함께 경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셨던 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꼭 우리 유성 구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우리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겪어온 그 치욕을 또 겪어야 되고요. 반드시 국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좀 해주십사 하고 바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핍박받고 있는 99%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합진보당에도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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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유성구 젊은 후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최영구 예비 후보 나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충분히 묻고 답하고 우리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또는 후보를 제대로 알고 우리 유권자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충분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대단히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고요. 끝까지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을 바르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정환숙이 묻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영구가 답하는 시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